26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영상, 급진살을 뺄 수 있는, 특히 이 뱃살을 폭발시킬 수 있는 루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뱃살을 빼는데 운동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가면 뱃살이 초고속으로 빠질 수 있는 루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이 지난번 살찌는 병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살이 쪘는데요. 이렇게 호르몬 이슈로 살이 찌니까 예전하고 정말 달라진 게, 특히 배, 이 복부 위주로 살이 정말 많이 찌더라고요. 종변상련의 아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마침 봄맞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젤린이들에게 함께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들은 제가 뱃살을 뺄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던 방법들이고,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복부를 효과적으로 감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 식단, 마지막으로 생활 꿀팁,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미로다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복부 눈바디 체크도 한번 해보죠. 몸무게를 무서워서 못 재봤는데 보이나요? 잠깐만, 설마 26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데 대체 엉덩이는 몇 인치야? 잠깐만, 41인치가 넘어갔네? 정확하게 리즈에 비해서 한 2.5인치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선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뱃살 빨리 빼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루틴 시작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운동! 뱃살을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윗몸 일으키기 같은 복부 운동을 뱃살을 빼기 위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뱃살을 정말 빨리 빼고 싶다면 복부를 함께 사용하는 전신 운동 혹은 하체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운동으로 복부 부위 운동을 같이 넣어서 세트로 구성해서 운동해보세요. 이렇게 복부 운동을 해주시면요, 진짜 몸무게가 2kg만 빠져도 10kg가 빠졌을 때의 복부 사이즈 감량 효과를 체감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줄어들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릴 운동 루틴을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3가지 운동을 각각 20개씩 했는데, 이거를 한 세트 더 반복을 해볼 거예요. 사람마다 줄 수 있는 중량이 좀 다르다 보니까 중량감을 좀 더 주셔도 좋고 덜어내도 좋습니다. 해볼게요. 벌써 펌핑되고 어깨를 사용하니까 금방 열이 오르면서 쫀쫀하고 합니다. 진짜 금방 펌핑됐어. 자, 2번째 세트로 넘어갈 건데요. 2번째 세트 운동들은 덤벨을 들고 진행하는 3가지 또 운동을 이렇게 한쪽을 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반대편, 살롱드피 센터를 운영할 때 진짜 많은 회원님들이 제일 싫어했지만 제일 효과가 좋은 콤보 세트예요. 중량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페트병에 물을 다 얹어서 꼭 사용해주세요. 네, 하체 근육 사용되는 거 느껴져야 돼요. 자, 이렇게 3가지 동작 가능하신 분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세트 더 전체 3가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복부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땀도 좀 나고 숨도 되게 많이 찰 거예요.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사용해 놓은 상태에서 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쓰는 연습을 합니다. 갔다가 터치, 반대도 손 가까이 꽂아놓고 터치, 홈, 다운, 후, 후.
이렇게 자, 이제 진짜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동작은 몸을 뒤집어 주세요. 네. 아이고, 힘들다. 괜찮으신 분들 여기서 복부 운동도 한 세트만 더 반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싶은 이 급진자분들은요,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고 나서 저녁에 한 번 더 추가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내가 만약 정말 과체중이다, BMI상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추가해주시면 좋고요, 내가 BMI상은 정상 체중이고 그냥 군살이 많은 체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부 운동을 좀 더 추가로 저녁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피부에 열도 오르고 땀도 되게 많이 나요. 운동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건데 이때 땀이 다 마르기 전에 샤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럼 바로 샤워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샤워 준비를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운동 후에 샤워할 때는 약간 찬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운동할 때 얼굴에 모공이 좀 많이 열리는 편이라서 모공 수축에도 좀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 그리고 무엇보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완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땀 다 흘리고 나서 샤워까지 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운동을 하면 막연하게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동 후에 피부 보습을 채워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등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운동하고 나서 수분도 보충해주고 프로틴도 챙겨 먹는 것처럼 운동 후 피부에도 이 애프터 케어가 필수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이 땀과 마찰로 인해서 자극을 받고 특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 피부 탄력이 감소할 수 있어서 보습이 필수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빡세게 운동하는 이유가 다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을 위해 운동하면서 피부 건강을 잃게 된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운동 후 샤워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보습용 바디로션을 발라주는데요. 제가 또 극건성이거든요. 이렇게 바디로션을 발라주실 때에는 특히 내가 건조하거나 살이 잘 트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바디로션을 바를 때 한 4군데를 딱 지압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확 촉진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로션을 펌핑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리에다가 로션을 발라주고 발목부터 지압을 시작해주세요. 바로 발 뒤꿈치와 이 바로 아킬레스건 부분을 손으로 잡고 꾹 눌러서 10초간 지압합니다. 야, 좀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이쪽 뭉치신 분들 되게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오금이에요. 이 뒤쪽 부분이거든요. 눌렀을 때 약간 아픈 이 오금 부분을 손가락 2개로 꽉 잡고 눌러주세요. 10초간. 하나. 이야, 오, 벌써 시원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고관절이거든요. 내가 이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보통 바디로션을 바를 때 홀딱 벗고 로션을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시고, 지금 아주 소량 바르는데 정말 부드럽게 발리고 되게 가볍게 발리는 거 보이세요? 엄청 흡수력도 좋고 고관절 부분을 여러분들이 꾹 눌러서 10초간 또 지압을 합니다. 이야, 여기 지금 팔이 진짜 건조한데 보일려나 모르겠네. 팔이 진짜 건조한데 이렇게 바디로션을 발라보겠습니다. 굉장히 향도 없고 가볍게 발리면서 조금만 만져줘도 싹 흡수가 돼요. 이것 봐. 이렇게 다 상체까지 발랐다면 마지막으로 겨드랑이를 해줄 건데요. 한쪽 손은 이렇게 만세를 해주신 상태에서 바디로션을 쫙 발라주시고 그대로 팔을 타고 내려오면서 끝까지 와서 내 겨드랑이 부분을 꽉 잡아줍니다. 살짝 부유방 있는 쪽 여기를 꽉 잡고 10초 동안 눌러볼게요. 하나, 열.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혹시 나 평소에 약간 팔이 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팔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로션 쫙 바르면서 한번 지압까지 했는데요. 이번에 리뉴얼된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바디 로션은 파라벤 프리로 순하게 48시간 동안 보습을 유지해준다고 해요. 운동 후 보습에 더욱 탁월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니 이렇게 고강도 운동으로 피부 자극을 받았을 때 꼭 필요하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뱃살을 빼려면 무엇보다도 양 조절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식단을 먹을 때 양을 잘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소장과 대장이 있잖아. 이 부분에 뼈가 이렇게 그 부분을 감싸주지 않아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근육이 정말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그걸 소장 대장을 좀 이렇게 잡아주면서 배 나오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는데 마치 코르셋처럼 그게 없는 우리 초보자분들, 특히 운동을 좀 오래 쉬었다 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먹는 족족이 배가 나온단 말이죠. 좀 더 심해지면 나중에 이게 좀 늘어지면서 근육도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그냥 만성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복부 사이즈 자체가 커져버리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 뱃살을 뺄 때 같이 병행이 되면 정말 시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 모두 다 기본적으로 양 조절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 식사를 신경 쓴다라고 하면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아침이랑 저녁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점심은 그냥 보통 일반식을 조금 적게 먹는다, 한 반 정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침 메뉴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식단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전 중에 지방을 좀 많이 먹어주고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혈당 이슈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메뉴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일단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운명이랑 푸딩이도 줘야지. 쭈쭈! 토마토를 그냥 이렇게 먹으면 별로 맛이 없거든요. 저는 소금, 먼저 후추를 여기다가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을 뿌려주는데, 오전에 올리브오일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아침 시간에 오일 같이 먹어주면 폴리페놀이랑 지방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합이 너무 좋아. 오일을 살짝. 그럼 프로틴을 준비해 볼게요. 프로틴으로는 오전에 가장 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게 이 달걀 후라이예요. 팬에다가 기름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기름을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지방을 좀 충분히 오전에 먹어주고 탄수화물 좀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것은 기버터를 사용하는데요. 목초를 먹고 자란 소들이 이제 만든 기버터라고 해서 조금 더 믿을 수가 있었고, 또 이게 유리병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기버터를 사용해서 음식을 하면 약간의 그 버터 풍미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음식과 어울리는 궁합을 찾으면 굉장히 또 맛있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버터가 락토가 별로 안 들어있어서 먹을 때 속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하니까요.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유제품을 안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가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연점이 높아가지고 요리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너무너무 간단하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좋은 게 지금 이 식단에는 탄수화물이 없어요. 이럴 때는 또 지방을 같이 먹어줘야지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 아보카도를 매번 익혀서 먹으려니까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동 아보카도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먹을 때 맞춰서 전날 미리 이렇게 해동을 시켜놓으면 매번 이렇게 잘 후숙된 아보카도를 먹을 수 있어요. 느끼한 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드페퍼를 약간만, 또 핑크페퍼라는 건데 이거 홀 조금 넣어서 아보카도랑 같이 먹으면 풍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섞기만 하면 돼. 유제품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은 빼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치즈나 이런 유제품을 먹고 싶다라고 하실 때 추천드리는 치즈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라타 치즈예요. 브라타 치즈가 굉장히 생치즈에 가깝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좀 도움이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질 페스토 소스를 살짝 얹어주면 돼요. 올리브 오일로 만든 바질 페스토라서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이 소스는 그냥 강추예요. 그냥 뭐든 다 잘 어울려요. 여기다가 추가로 견과류를 좀 드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여기다가 오늘 마카다미아를 오전에. 자, 이제 여기다가 피니싱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을 차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액체 전체는 뭐 당근, 브로콜리, 파슬리, 우엉, 양배추, 토마토, 단호박 등등을 그냥 모든 야채를 익힌 다음에 이렇게 블렌더로 갈아서 곱게 만든 스프인데요. 이걸 그냥 아침에 주스 대신 마시고 있어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반려견을 좋고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같이 이 아침 식사와 곁들여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저는 얘를 먹을 때 조합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한 번에 묻혀가지고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 치즈의 프레쉬한 풍미랑 토마토 아보카도 다 잘 어울리는 조합이고 제가 원래 샌드위치 먹던 그 조합에서 빵만 딱 뺀 조합인데 이렇게만 먹어도 빵을 안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아침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정말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아이고 밥 먹었는데 배가 좀 고픈 것 같고 입이 좀 심심한데? 간식 먹을까? 보통 이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시간까지 중간 시간이 굉장히 마의 시간이라고 간식을 좀 참기 어렵고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범합니다. 중간식이라고 해서 한번 챙겨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주의할 게 탄수화물로 구성된 간식을 먹으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뭐 삶은 계란이나 바나나 이런 거 드셔도 괜찮고 저는 추천하는 메뉴 중에서 그릭 요거트 같은 류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좀 꾸덕해서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이게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유제품을 아예 안 먹어야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두유로 만든 그릭 요거트도 있더라고요. 중간식을 살짝 드셔주시면 무엇보다도 소식을 할 수가 있고 저녁 야식을 굉장히 많이 과식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서 완전 중간식 강추드립니다. 일단 그럼 점심 저녁 사이에 먹는 요거트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집에서 그릭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기계로 우유를 부어 놓으면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추위도 먹을 건가? 당연하지. 여기다가 요즘 제가 먹는 또 파우더가 있어요. 아사이베리 건조 파우더인데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런 파우더류를 추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놀라를 고를 때에는 당류가 좀 적게 들어간 걸 고르시는 게 정말 좋고 특히 이제 이 안에 팜유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살 빼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또 안 좋을 수가 있으니 선택하실 때 전체적인 당, 슈거가 몇 그램 들어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오일류가 가능하면 좀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코코넛 오일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놀라를 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여기도 설탕이 좀 들어가 있어서 견과류를 좀 넣어줄 건데 마카다미아를 한 3알 정도 넣고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브라질 너트를 넣을 거예요. 약간의 상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계절 과일이나 아니면 베리류를 조금씩 추가를 해주시면 좋아요. 완성! 집에서 꼭 이렇게 간식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다 같이 한 입에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 입. 맛있어. 과자나 초콜릿이나 빵보다 훨씬 맛있어요. 줄리엔이랑 나눠 먹으려고 만든 건데 요거보다 평소에는 저는 한 반 정도 만들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저 중간식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중간식을 안 먹으면 저녁 식단 조절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자, 식단 파트 마지막 팁 바로 저녁을 조금 일찍 먹기인데요. 저녁을 일찍 먹으면 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뱃살을 정말 난 빠르게 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저녁을 조금 당겨서 일찍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평소에 지방대사가 좀 어렵고 공복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한 일찍 당길수록 좋긴 하지만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에는 한 6시 이전에 저녁을 먹는 것으로 도전을 해보세요. 여기서 메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녁을 너무 가볍게 먹다 보면 공복을 오래 가져가기가 어려워서 특히 저녁에는 이렇게 양질의 지방을 섭취를 좀 해줘서 포만감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감량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저녁 식단을 추천드릴 건데요. 바로 연어로 만드는 연어 샐러드입니다. 간단하고 맛있어요. 해동을 해놓은 흑연어에다가 밑간을 해주세요. 파프리카 파우더, 갈릭 파우더. 이대로 팬에 구워도 좋고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익혀주셔도 좋아요.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넣거든요. 15분에서 20분 사이를 스펙에 맞춰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연어가 다 익으면 얘를 부셔줄 거예요. 저 앞에 뭔가 오고 있습니다. 그지? 최대한 잘게 부셔주고 얘를 잠깐 식혀주는 거야. 아니 진짜 연기 장난 아닌데? 푸딩이가 딱 먹어도 좋을 온도야 지금.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야채를 넣어줄 건데 이제 집에 있는 거 야채 아무거나 넣어주면 돼. 저는 양파, 오이, 당근으로 라페 샐러드를 해놔가지고 당근도 조금 넣을게요. 여기에 케이퍼, 아보카도로 만든 마요네즈. 진짜 건강한 마요네즈고 그리고 이거는 디종 머스타드. 이거는 많이 넣을 필요 없고 이 정도. Just to give it a little kick. 중요한 레몬 주스. 상큼하게. 난 진짜 빡센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이 슬라이스 이 위에다가 약간 와우. 까나페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탄수화물 없이 무탄수화물로 저녁에 좀 더 가볍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약간 키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고요. 푸딩 안 돼. Yummy. 아니면 호밀로 된 크래커 같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호밀로 만든 건데 되게 드라이하고 오일이 안 들어가 있는, 또 그래도 포만감 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는 한 끼 됩니다. 저녁 메뉴로 완전 강추드려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이거를 일찍 먹어야지 효과가 좋으니까 6시 이전에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자기 전까지 그래도 충분히 포만감이 유지가 될 거예요. 한 입!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볼까나? 일단 나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오늘 젤린이들이 또 얼마나 운동을 많이 따라했는지 인간 시찰을 해보겠습니다. 그 운동 영상 조회수가 영 안 나오는 게 다들 운동을 아직도 안 하는 것만 같아요. 아참! 이렇게 일을 하면서 뱃살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꿀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앉아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사무직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면서 일을 하실 텐데요.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 정말 또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보통 8시간 이상 하루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복부 비만율이 한 1.7배까지도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앉아있다 보면 전체적으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체지방 축적은 더더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살을 빼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연구에서는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길어질수록 체내 지방 분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복부 지방이 증가한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를 찾았었는데요. 바로 4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10번의 스쿼트를 하면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이 혈당 조절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어나는 거야! 45분에 한 번씩 알람을 설치해 놓고 10번의 스쿼트를 이렇게 별거 아니네. 10번 스쿼트 참 쉽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하다가 한 번씩 일어나서 이렇게 혈액순환을 시켜주세요. 이것만 해주셔도 계속해서 30분 동안 운동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지금 뭐라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꼭 실천해보세요. 그렇게 안 좋은 자세로 있으면 우리 운명이 뱃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뚱뚱해지면 어떡해요, 우리 운명이 뱃살? 습관이 중요하죠. 일하다가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 일하는 중간에 수분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와, 물을 안 챙겨가지고 왔네. 물이 없다 보면은 또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가지러 가기가 참 귀찮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일할 때 필수품 챙기러 갑시다. 이렇게 텀블러에 오늘 마실 물을 담아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아무래도 물을 챙겨 먹기 어려울 때는 이런 대형 텀블러를 이용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맹물을 먹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사용하는 바로 레몬즙을 타서 약간의 레몬티를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약간의 향을 들어주는 거지. 한 스푼 정도를 넣어주고 약간 호텔에서 먹는 레몬이 둥둥 떠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물의 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자주 질리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사무실에서 일할 때 보면은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레몬수를 마시면서 일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려요. 자, 이제 일하러 가볼까요? 어머, 상큼해라. 이렇게 하루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면 포만감이 계속 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수분이 특히 부족할 때에는 지방이 산화되는 것이 좀 감소하면서 지방 분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지만 살도 잘 빠지고 특히 복부 지방이 잘 사용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수분 섭취 꼭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오후 시간쯤 해서 간식이 먹고 싶거나 좀 입이 근질근질
근질근질하다라는 느낌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가짜 배고픔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상황인데 무언가 먹고 싶다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혹시 간식이 먹고 싶다면 한번 물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할 때 주의점 한 가지는 저녁에 너무 많이 수분 섭취를 몰아서 하게 되면 화장실 가느라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주로 오전과 오후 중에 최대한 많이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짜잔, 물 받는 중. 아이고 따뜻하다. 이렇게 저는 하루의 마무리를 요즘 반신욕으로 끝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할 때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요즘 이 갑상선 질환 때문에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고 손발이 되게 차갑고 그러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반신욕이거든요. 특히 하체가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이 하체 순환이 잘 돼야 살도 잘 빠지거든요. 그리고 잠이 잘 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 이런 욕조 우리 화장실에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 반신욕 욕조 조금 저렴한 거 설치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조격도 반신욕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조격으로 좀 바꾸어서 순환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반신욕 혹은 조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너무 행복한 반신욕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안녕 여러분. 자, 이제 잘 시간인데 다이어트의 최고 중요한 게 바로 잠이거든요. 이 꿀팁 중 하나는 잠을 잘 자자입니다.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살을 정말 빨리 빼고자 하는 플랜을 진행할 때에는요. 이 잠이 정말 서포트를 잘 해줘야 돼요. 11시 이전에 잠을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8시간 수면을 채워주는 것이 국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받을 때도 이거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해요. 열심히 운동을 고강도로 했다면 그에 맞는 휴식을 해주셔야지만 이 몸에서 신진대사도 활성되고 근육도 생기고 체지방도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그죠? 여러분 굿나잇. 살 빠지는 꿈 꾸세요. 오늘은 하루 일과 속에서 실천 가능한 실질적으로 뱃살을 빠르게 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고강도 운동 후 피부 관리에 최적화된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바디로션을 직접 사용해보고 소개해드렸어요. 기존 바세린 바디로션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운동으로 자극받은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보습 제품으로 사용하는 바세린 젤리 있잖아요. 24시간 동안 수분 보호막이 유지되는 그 바세린 젤리 함유량이 기존보다 증가되어서 한번 바르면 확실히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 어드밴스드 리페어 제품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좋아서 정말 피부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라벤더 카밍은 달달한 라벤더 향이 나거든요. 푸석해진 피부를 개선하면서 되게 릴렉스되는 향이라서 또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센서티브 릴리프 제품, 피부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민감성 피부형 로션입니다. 리뉴얼된 패키지에는 이렇게 V 로고가 있어요. 유니레버 바세린이 우리가 보습하면 떠올리는 그 오리지널 바세린이라고 해요. 꼭 구매하실 때 이 파란색 바세린 로고를 확인하세요. 더 새로워진 바세린 바디로션은 올리브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세린에서 젤리들을 위해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운동 후에 피부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한번 나누어 봐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20분에게 더욱 새로워진 바세린 바디로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바디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죠. 특히 이 뱃살 관리 우리의 건강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제가 알려드릴 루틴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